영장 자체가 별건이라며 검사가 기각시켰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갑니다. 우리가 이 영장 받아올 테니까 보존 조치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명백히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서울시장 신분으로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이 다시 됐는데 매우 본인 이런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시점에서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 됩니다. 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월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처장님도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셨잖아요. 예. 네. 그랬으니까 이 사건도, 오세훈 사건도 대법원까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이렇게 제청 안 하고 계시면은 침대 재판을 계속해서 오세훈 이 시장이, 자격도 없는 시장이 계속 이 서울시장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제청을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지금 최대한 몇 달이 되었는데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신속하게 제청하셔가지고 대법원 구성을 하셔야지 이 재판도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관 제청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열 조정관님, 예, 기각사유 좀 띄워주세요. 이 사건, 최영중 사건 기각사유가 뭐냐 하면은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저런 통신영장 기각사유는 처음 봤어요. 제가 검사 24년 했거든요. 저 사건이 저런 통신영장 기각사유 보셨어요, 조정관님? 매우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착취, 아동 성착취, 13살짜리거든요. 이 13살짜리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 사실이 저렇게 돼요. 의제 강간,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음행 강요 매개. 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착취 목적 대화, 저 수백 개의 대화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예. 별건 피해자 가능성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착취 대화를 보면요. 이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저 통신영장은 그 성착취 대화 중에 카톡으로 아마 그것이 증거가 있을 텐데 그거와 통신 내역을 조회해가지고요. 피해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피해자를 특정하려고 통신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피해자 특정이 지금 안 돼서 영장을 기각을 해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추가 수사를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아동 성착취 수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 별건 피해자 수두룩빽빽한 별건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통신 내역을 신청했는데 그러면은 카톡에 대화한 시점이 나올 것이고 통화 내역이 나오면 거기서 주고받은 그 시점의 통화, 전화번호를 추적해 들어가면 피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성착취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착취 수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최영중 시의원 나 피해 당했습니다. 아동들이 와가지고 고소합니까? 저 경찰서에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장을 또 해줍니까? 피해자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동인데 수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런 영장 기각은 없습니다. 조 정관님 그렇죠? 지금 검사의 저 영장 기각은 말도 안 되는 기각이에요. 저런 영장을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검사 저런 검사가 무슨 피해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13살짜리 아동의 인권이에요. 저는 이 통신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이 성착취 수사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에 대해서 특히 아동이 될지 장애인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겠다는 것을 저 통신영장 기각으로 1분 더 드리세요. 네. 피해자가 저 카톡 대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성착취 수사 경찰이 하려고 했던 이 수사를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피해자 추적이 어려워요. 저것은 피해자가 갑자기 청주 경찰서 와가지고 나 피해 이 성착취 당했다고 신고를 할까요? 저렇게 수사하는 성착취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 정관님?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한 겁니다, 경찰은. 예. 그런데 검사가 저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통신영장을. 이거는. 그러면 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검사가 피해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범죄 피해자 인권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각입니다. 법무부에서 철저하게 이 사건 경위를 예, 하여튼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잘 검토해갖고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관련된 수사의 어떤 지침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네네. 경찰청에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위원장님과 함께 청주지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님과 차장검사님과 이제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그 법무부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통신영장 기각에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3의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톡 대화가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톡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대여섯 건 정도 영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료를 같이 보니까 피해자는 그런 피의자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없다. 그래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 안 데려간 거는 다행인 일이죠, 그래도. 그런데 이 피의자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더 성매수를 하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이 그 채팅에서 저는 대단히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최영종 사건에서는 애초에 피해자 만난 게 채팅 어플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 피해자를 만난 거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매수 사건들은 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채팅 어플은 그러니까 한 명을 표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뿌리는 거거든요. 가해자들이 막 뿌리다가 한 명 걸리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통신영장을 기각했을 때 피해자가 그 유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하는 게 이 성착취 사건에 맞나?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가? 이게 저는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좀 계속 실수가 나거나 헛다리를 짚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국수본도 마찬가지, 경찰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언론에서는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성매매보다는 이제 성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과 성인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려고 한 거고 이거는 대단히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네, 뭐 강간입니다. 의제 강간. 네, 의제 강간도 있고요. 성매매보다는 성매수, 의제 강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건을 좀 명확하게 짚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피해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법을 개정해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과 선도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 아동, 보호해야 되는 청소년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이 성착취, 의제 강간, 성매수라는 걸 분명하게 하면서 이런 사건의 경향 특징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통신영장 바로 조금 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따가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이 정치권이 좀 연루가 되어 있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피의자 최영중 씨의 거짓말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 당협위원장,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최영중 씨가 지금 담배 사줄 테니까 유인한 거 아닙니까? 담배를 못 사는 미성년인 걸 알면서 접근을 해놓고 최영중 씨도 나 미성년인지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국힘의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수 있다. 성매수 관계 아니다. 두 사람 알고 지내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지금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1분만 더 드리세요.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덮어주려고 하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면서 그걸 보도로 접하는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부모님이 신고를 처음 하신 거예요. 대단히 취약한 위치에 있고 부모님이 피해자를 설득해서 이거는 진술도 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피해자는 상당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있고 지금 대단히 좀 언론 보도화도 많이 된 상황에서 좀 피해자 보호가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좀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나 어떤 지침을 좀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어쨌든 사건과 관련해 갖고 통신영장 그 기각본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찰과 좀 긴밀히 협력을 해 갖고 또 재신청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의자 지금 신병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뭐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뭐 빨리 구속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구속의 필요성 같은 게 좀 덜 소명돼 갖고서 협의하에 이게 접수가 취소된 것 같은데 피의자 신병이 좀 경찰과 함께 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검찰도 적극을 협력하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피해자도 이 사건이 이게 외부에 드러나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정신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의 그 우리 인권팀들과 의논해 갖고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지원할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좋을 예, 것 예, 저희들이 같고요. 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경찰이 오히려 이제 만났을 테니까 네. 지원한 방법을 좀 찾는 것들이 예,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도록 저희가 사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미안한 예, 일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있는 건 지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국수본에 제가 약간 다시 한번 여쭤보면 금방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자해 우려
이거 외에는 소명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그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보면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타 참고 사항에 보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다 우려 이 정도로 해둔 거지 충분히 저희는 구속영장에 그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고 또 도주 우려가 있고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예, 처음에 이게 뭐 저희들도 물론 이제 검찰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담당 그 수사 경찰관하고 유선 통화를 했을 때 구속 필요성 소명 자료가 부족한 점에 관련해 갖고 경찰도 오히려 인정을 하고 향후 증거 자료 확보해 갖고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오히려 검찰에서도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 분석해 갖고 증거 확보하고 자살 우려 등 확인 가능한 수사 보고서 등 필요성 소명해 갖고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소통을 한 후에 그 접수를 갖다 취소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저희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기 손소리 의원님 오늘 가서 그 저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저기 잠깐만 저기 손소리 의원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들었다고 아까 가서 들으셨었죠? 네, 구속영장 청구서는 원래 하던 팀에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관련된 내용이 너무 없어서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너무 부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살의 우려. 이거 처음에는 이 표지만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두 번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자살의 우려, 자해의 우려 이게 있다. 그것만 달랑 있다는 겁니다. 한 줄.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또다시 그 다음에 파악하니까 지금 국수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주소지의 불분명 등 거기에다 붙여는 자해의 우려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가서 듣고서는 달랑고 한 줄이 있다고만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가 하고 또 왔어요. 와서 보고 받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한 정확하죠, 국수본 우리 맞습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예,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들어 있군요. 예. 그런데 이걸 구속영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통신 내역은 벌써 한번 기각을 당했고 그리고 그러면 언제 신청해 줄 거냐라고 말을 해도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통신 내역이 별건의 사건이라 저희가 기각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언론이 다 별건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 얘기처럼 이런 사건에 다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기각한다. 이게 그냥 그 말도 이해가 되시나요, 장관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통신 내역이 청구되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압수한 이후에 그 압수영장 발부돼 갖고 압수한 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지금 첨부돼 있지 않다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고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이 주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증거 자료가 첨부돼 갖고 이렇게 입증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그건 보시고요. 저희가 그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예. 상황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통신 내역은 무조건 발부되어야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요.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더 발부되어야 된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되지 않아서 못 발부해. 이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으면 더 발부돼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은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처럼 벌써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이유를 단다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다 보니 확인을 했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보고가 제대로 사실이 아닌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하여튼 뭐 사안이 보고의 너무 사실력은 저희가 중대하기 또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예, 다음은 우리 김승원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예, 김남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남희 의원님 하시고 박균택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김승원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김남희 의원님